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우리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뵙고 있습니다. 마켓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항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이승원 대표. 네네. 이승원 대표만 보면 제가 마음이 싸해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왜요? 절대적인 이제 수입은 이승원 대표 저보다 많은 걸로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노는 날 보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네네. 저는 오늘 아침에 거긴 중규직. 오늘 아침에 말이야. 어떤 또 저 아는 팬 중에 하나가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연락이 왔어. 네. 오늘 아침 무슨 일 있어요? 방송 안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가 뭔가 딱 그랬죠. 이 사람이 뭔가 했더니 오늘 안 나왔다는 거죠. 오늘 특집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 특집하니까 저 위원님은 오늘 안 나오셔도 된다. 그래서 아침에 7시 40분에 하는 거. 그랬더니 이 양반이 궁금한 거지.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나가더라도 어찌됐건 3만 원이라도 받거든요. 네네. 그리고 월요일 날, 우리 또 PD가 엊그저께 전화해서 난 몰랐잖아요. 월요일 날 안 나오셔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뭔 일 있나? 그래요? 그랬더니 다들 노는 그러더라고. 봉축. 다들 노는 날이야. 네. 근데 저는 그래도 그날 나오거든요, 돈을. 안 나오더라도 5, 6만 원을 받잖아요. 페이가 나오잖아. 네. 자기는 안 나오잖아. 안 나오죠. 저는 일용직이니까. 그러니까 일요일 날 저녁 방송도 안 해야 되는데, 자기. 일요일 날 저녁 방송 안 하죠. 그날. 네네. 그날 안 하지. 네, 월요일 날 하죠. 대신에. 월요일 날? 네네. 그럼 돈 버는 건 상관없네. 아니죠. 하루는 빠지는 거지. 하루. 하루. 그날 방송. 한 3만 원 손해보네? 손해 보는 거죠. 손해보는 거네. 하여튼 참 먹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네. 기분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네? 주식은 말이죠. 주식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그 외국인들이 코스닥 뭐야 이거 코스피에서 뭐 사는 것도 있고 뭐 파는 것도 있고 뭐 대충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시장에서 기분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저는 어저께 코스닥이 훅 올라가면서요. 직전 고점 넘었었잖아요. 이게 얼마 갈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코스피가 좀 달려가잖아요. 네. 코스닥 계속가라고 올라가잖아요. 네. 이게 보면 월요일날 미국 시장이 휴장인가 알아요?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이요? 네. 왜 휴장입니까? 월요일 주시장 혹시 다들 아시죠? 여기 다들 아실 텐데요. 뭐냐면 이게 우리 말로 보면 번역하면 현충일이고요. 네네. 영어로 하면 메모리얼 데이거든요. 메모리얼 데이. 네, 근데 이번에 메모리얼 데이가 미국에서 관심이 많아요. 뭘 관심이냐면 우리가 추모에 관심이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이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요번에. 왜냐하면 기름값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어찌됐건. 최근에 바닥부터 올랐지만 작년 대부터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기름값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 값이 싸지고요. 비행기 값도 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도 떨어지고 그래서 여행을 엄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미국 시장이 그렇게 거리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별로 거리가 없어요. 없을 거라고 다들 그래요. 미국 애들. 예? 그리고 월요일 날까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그리고 화요일 날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텐데 우리 시장에 그냥 한국 사람끼리 하는 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 사람끼리 해서 그냥 많이 떨어진 것도 올라갈 것이고요. 그냥 좀 떨어진 것도 올라가고 올라갔던 거 올라가고 그래서 시장 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저께 저는 이 시간은 잠깐 머리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기분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피곤해서. 근데 오늘은 아침부터 좀 그런 것 때문에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요.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자기는? 시장은 일단 뭐 거래소가 일단은 반등이 나오는 거 이게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거래소도 이제 반등 나오고 있고 코스닥이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덜 올라가는 형태. 네. 근데 이제 올라가는 쪽 보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화학, 네. 그다음에 조선, 네. 그러니까 조선이 또 올라옵니다. 네. 건설, 증권 해갖고 올라가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지수 상승 탄력도가 이제 떨어진 거는 이제 저거죠.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에 대한 하락인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신종준 사장이 갤럭시 S5 조기 출시설을 이제 진화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어쨌든간에 갤럭시 S6에 대한 판매량을 삼성전자가 공개적으로 한 번도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동안에는 이제 밀어내기, 그러니까 이제 통신사한테 이제 간 물량을 갖다 판매량으로 집계했는데 이번에는 네. 셀아웃, 완전히 이제 네. 고객 손에 들어가는 것까지로 해서 판매량을 집계하겠다라고 했는데. 네네. 한 번도 발표를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갤럭시 S6에 대한 판매 부진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신정규 사장에 대한 연봉이 네. 많이 대폭 깎였죠. 그렇어요? 네, 지금 보게 보너스 때문인가? 10매덕으로 깎였다고. 거의 한 10분의 1, 9분의 1 토막이 났던데요. 그거는 이제 보너스 때문에 그랬겠네. 보너스 그렇겠죠. 성과급. 네, 성과급 때문에. 성과급 때문에 200 몇십억이었으니 네. 이제 실적이 좀 덜 나면 거고. 네. 하여튼 저희 방송 여러 번 얘기했지만 벌써 이제 1,000만 대 넘은 것 갖고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한 그래서 번도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증권가 공식적인 올해 예측은 4,500만 대로 또 좀 내려가는 분위기야? 네네. 5천만 대, 7천만 대 여기저기 얘기하더니. 네네. 하여튼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청자 모실게 제가 분명히 제가 나름 방송에서 얻어먹고 살잖아요. 네네. 네, 좀
표현이 그런가? 근데 이것들이 갑자기 딴 얘기 하나 이런 거 해드리면 될지 모르겠지만 롯데가 통이 크더라고요. 롯데 칠성이. 롯데 그리고 통이 칠성이? 커. 네, 롯데 왜? 칠성이 통이 커. 사람들이 하도 다 못 마신다고 엑스들을 하잖아요. 네. 자기 말하던 그 술. 네. 그 술. 네. 뭔지 알죠? 무악?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그 술. 술? 수나리. 네네. 수나리 갖고, 그러니까, 구하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어저께 방송국으로 박스를 보냈다네요. 네. 네? 방송국으로? 방송국으로 박스를 보냈대.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난리가 네. 났대요. 내가 없는 틈에. 그러니까, PD가 또 그나마 좋아하는 PD가 전화가 왔어. 위원님 거도 하나 챙길까요? 그러더라고. 챙겨야지. 그래서 내가 남겨야지. 그랬어. 내가 아는 이승원 대표가 있는데 그 친구가 보통 때 술을 안 좋아해. 그래서 네가 너까지 맞춰라. 그래 그 친구가 2병 갖고 왔대. 그래서 내가 잠깐 생각했어. 술을 여기 갖고 와서 또 하나 보내려고. 근데 술을 보내다가 또 배송하다 깨질 수도 있잖아. 네. 실망이네. 실망해도 할 수 없어. 실망해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참 그때 그분은 받으셨나? 누구요? 내가 걱정 마. 세상 5월 30일 또 부산 가서 수나리 먹을 거야. 5점짜리 상품권 모르지. 받으셨어요? 이분이 받으셨나? 나 어저께 현대증권 그거 녹화 편집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걸 발견했네. 뭐야? 왜 우리 저거 보내줘야 되는데 스타벅스 상품권. 그러니까 조교가 왜 안 하고 있어? 조교가 그걸 까먹고 있어. 조교가 빠져갖고 지금. 빠져갖고 조교가 어떻게 조교가 맨날 코피만 터트리고 앉아있고 몸집은 큰데 이게 약해. 맨날 집밥을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그건 그렇고요. 오늘 또 제가 이거 방송에서 한 번도 말 안 하는 주식이 있고요. 네. 이승원 대표가 아는 주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네. 또 엄한 제약주가 하나 있는데요. 사상체육관이라는데 무슨 난데없이 상한가가 들어갔네 이게. 그러니까 이승원 대표 뭔지 말할 것 같은데 이건 100%짜리인지 몰라서 100%는 아닌가 이게? 네네. 이건 왜 상한가야 근데? 이거 100%야? 100% 아닌지 어떻게 보죠? 100% 증거금 100%라고 증거금 40%인데요? 예? 40%예요. 괜찮아요. 001540. 일단 제가 이거 좋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00150. 이게 왜 상한가야? 네. 원래 뭐 재료가 요즘에 있어요? 상한가 가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재료가 있냐고. 그냥 재료가 뭐 있어요. 요즘에 제가 눈이 침침해서 그러나? 네네. 눈이 침침해서. 눈 때문에 그런 거죠. 눈이 침침해서. 그쪽에서 뭐 매출 많이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 중국 시나리오 갖다 붙이고. 얘네들 중국 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앙문이 아픈 상한가고요. 네. 정말 이 주식이 나올 때마다 우리 다들 그냥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라도 단 10,000원이라 보신 분은 이러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승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승원님 볼 때마다 님자를 붙여요. 이 주식 볼 때마다요. 정말 이승원 형님 난 근데 감사합니다. 난 오늘 밥을 못 먹잖아. 감사합니다. 나스미디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 나는 오늘 밥을 못 먹잖아. 나스미디 어떻게 하니? 나스미디 어떻게? 그러니까 나스미디. 지난주에 제가 또 B급 주식에서 특에 입구로 바꾸는 주식 할 때도 이제 나스미디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때 어떤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거를 저 이학년이 저 새끼 왜 떠드나 이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 그치. 근데 또 올라가네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지. 네,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경제신문 딱 꺾날렸네.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이 대박이에요. 네. 제 얘기가 저는 이 얘기까지 하고 나서 이 주식도 이제 갈 때까지 갔다라는 생각이 약간은 들어. 그 의심이 들어. 한국경제신문 들어가세요.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한국경제신문 약간 CM한 것 같아. 이거까지 하고 나서 초대 손님 모실 텐데 한국경제신문 사이트에 들어가셔갖고요. 2분기 실적이라 한번 검색해보세요. 2분기 실적? 네. 2분기 실적 치면요. 오늘 증권면 보면 2분기 실적 호전주가 쫙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니까 성수기 더위 갖다가 갑자기 붙이는 건데 나스미디가 갑자기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왜 들어가? 야, 그래서 내가 정말 한국경제 기자가 썼는지 증권부 무슨 어느 증권에서 썼는지 모르겠는데 상상력이 대단하다 했어. 내가 방송을 하면서도 인용을 하면서도 웃겨갖고 죽는 줄 알았어. 여름 휴가, 성수기, 혹서기, 그러면 혹서기인가 뭔가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네, 그러면 이거 좀 보여주세요. 좀 내용 좀 보여주세요. 좀 확대해 주세요. 롯데하이마트 이해해. 이거 좀 자기 설명해 주세요. 나스미드 좀 이해해. 철만 났다 실적 좋아질 2분기 해갖고 에어컨 빈과 근데 광고 쪽에 광고가 많이 돌아서 광고 쳐본다는 거야. 심한 거 아니야 이거? 심하지? 이건 좀 오바다. 한국경제신문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거 오버야 오버. 네, 오버. 이건 아니지. 다만 오늘 이걸 떠나서 KTB인가 KB인가 어디 그 둘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네. 목표주가 올렸어요 얘네를. 근데 얘네를 왜 올렸겠어? 이승원 대표가 얘기하고 여기서도 얘기하고 한국경제TV 가서도 이승원 대표가 나스미드를 줄기차게 얘기하니까 네.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저 이승원님이 얘기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올린 거 아니겠어? 아니죠. 그건 오반가? 네, 오바죠. 잘하셨겠죠. 잘 탐방 갔다 오시고 잘하셨겠죠. 이것도 뭐냐? 이 6월 달에 제가 이제 작년 6월 달에 한번 여기서 슬쩍 자랑질 들어가네. 작년 6월 이거 언제야? 이거. 나 참 미치겠네 이 사람. 내가 이거 근데 처음에 언급한 이제 거는 몇 월 며칠이야 여기서?
여기서? 그게 방송이 몇 줄이냐고. 10,000원 떼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난 안 보여서 그러잖아요. 이거 6월 며칠이야? 이거 전에도 한 번 했었는데. 우리 방송은 2월부터 했지. 예, 6월 30일. 네. 6월 30일. 내 기억나죠? 나스미디어 할 때 자기가 언제부터 했냐면. 내가 이걸 자기가 빨리 가벗고 뛰어다니는 아프리카 TV 얘기할 때부터 나스미디어 같이 얘기했잖아. 아프리카 먼저 하고. 그러니까 그때 같이 얘기했잖아. 아프리카 따블 난 다음에 나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스를 했는데. 나스 같은 경우 제2 아프리카라고 그랬는데 6월 30일 날 하고 나스미디어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씩 오르더니만 그렇게 아프리카처럼 섹시하게 오르지 않아서 그렇지. 최근에 섹시하게 자기 어디 나중에 강연하면 이래요. 형님의 간신법 이후로 아니 그게 아니라 섹시해졌지. 자기도 방송하면 네. 그래. 제2의 나스미디어 아직 많습니다. 그래도 나스 같은 건 이해 못 하더라고. 아 그렇지. 왜냐면 잘 모르는 회사라서 그래. 예,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종목 설정인데요. 이분은 또 이성환 대표 잘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도 처음 뵀죠. 지난주에 처음 뵀습니다. 하지만 남다른 시각, 이 똑 떨어지는 이 자세한 이 디테일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MTN에 같이 계시죠? 그럼요. 네, 김종희 의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일주일 동안 뭐 별탈 없이 지냈고요. 네. 시장이 이렇게 보면 영혼 없는 멘트 그만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네. 그 가는 종목들이 워낙 계속 가니까 네네. 가는 말에 올라타는 것이 맞는 것인지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제일 헷갈리셨을 것 같고 네네. 또 가는 말에 올라타지 않으면 시장 수익률을 비교할 수 없으니까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힘든 한 주였고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해피한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저 역시 좀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 또 이슈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이번 주에 준비하신 게 하여튼 올 여름 슈퍼엘니뇨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얘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매년 나오는 그러니까요. 얘기거든요. 맨날 슈퍼야.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대부분 분들이 아시겠지만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높으면 엘니뇨, 낮으면 라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항상 이게 매년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맞는지 그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2014년도와는 분명히 좀 다르다. 네. 2014년도에는 엘니뇨 얘기가 왜 나왔냐면 해수면의 온도 상승이 가파르다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높은 게 아니라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올라갈 거고 그래서 엘니뇨가 올 거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이번엔 좀 다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해수면 온도가 정말 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균을 얘기할 때 기준치를 뭐 시그마 2 정도로 두고 이제 보통 확률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걸 넘어선 게 지금 5달째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5월 달부터 태풍이 예년과 다르게 네네. 일본, 한국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온 것도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추정해 보자면 분명히 평소보다 수증기 양이 적도 부근에 엄청나게 많고 이게 이제 무역풍 같은 바람을 타고 계속 위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는 분명히 이번에 기상청에서 언급하고 있는 슈퍼 엘니뇨와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언급할 볼만한 저는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기상이변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물론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믿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만 네네. 어쨌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기상 상태로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가능성을 좀 고려해 본다면 아마 엘니뇨가 나타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도 우리가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지역별로 보면 지금 아메리카 지역 중에서 북아메리카 지역은 폭우, 네. 그리고 아시아 지역 쪽에서 호주 지역과 그다음에 동남아 지역 쪽으로는 완전한 가뭄, 이게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 지역들이 지금 대부분 다 어떤 지역들이냐? 밀이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귀리, 옥수수 이런 것들의 곡창지대가 아니에요. 네네. 오히려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뭄이 나타나게 되면 가장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작물들은 천연고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커피라든지 이런 작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대표적인 타격 상품이 사탕수수 같은 것들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해외 시장 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ETF를 사라. 농산물 ETF를 사는데 그냥 ETF를 사지 말고 되도록이면 곡물보다는 소프트 상품으로 연계되어 있는 그런 상품을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가지고 그 커피 가격도 많이 올랐었고. 네. 그리고 이제 엘니뇨 얘기 때문에 이제 있었던 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원당. 네. 사탕수수도 그때 반짝하고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또 니켈.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니켈 가격도 올랐었고, 국내에서도 니켈 관련 수혜주를 찾아라 해서 인도네시아 지역에 가뭄이 오게 되면 농사가 망가지고 막 이렇게 갖고 제가 한번 전전 이코노미스트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는 상관없죠. 얘기를 했었거든. 네. 근데 진짜로 만약에 오게 되면 시장에서의 반응은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만약에 그게 약간이라도 데미지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어쨌든 가격은 올라가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 어쨌든 우리 김종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올 여름에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주셨네요. 아니 엘니뇨는 무서운 거죠. 거기다 이제 슈퍼카츠가 들어가면 장난 아닌 거죠. 그러면 그런 우리나라에 그런 관련 것들이 다 우리나라 수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00%짜리들이라 수입하는 것들 다 수입 관련된 건가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제 농산물 ETF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도 이 얘기가 1월 달부터 똑같이 나오면서 그때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뭐 커피, 코코아, 원당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급등하면서 크게 이제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엘니뇨는 무슨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다 이제 급락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전저점까지 이탈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이런 농산물 펀드의 흐름이 최근 들어서 바닥을 형성하면서 거래도 조금씩 늘어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본다면 분명히 관련된 종목군들 ETF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을 좀 높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이와 관련된 상품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해외 ETF에도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만큼 뭐 대표 상품들에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요. 반대로 그러면 원자재를 100% 수입하는 한국의 음식료주들 최근에 상승률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전반적으로 슛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현재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가 싸지 않은 데다가 최근에 밀려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펀더멘탈에 관련된 이슈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대부분 다 뭐 분할이라든지 뭐 가치주 개념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업황 자체가 망가지고 원가가 망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들 종목의 밸류에이션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 그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만큼 가장 제품 가격에 빠르게 반영하는 게 음식료 아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적정 속도일 때 얘기죠. 만약에 이제 정말 슈퍼 엘니뇨여가지고 시장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가격이 뭐 급등해버리게 되면 그 급등하는 가격만큼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료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팔아라 아닙니다. 엘니뇨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런 엘니뇨 가능성이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우리의 투자 관점은 지금 이제 이런 음식료 관련주로 쏠렸다면 이제는 종목군들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바꾸는 데 있어서 핵심은 오히려 원자재를 사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얘기는 더 확장하면 어디까지 연결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가 올라가고 있고 만약에 음식료품 가격도 오르고 거기다가 미국의 렌트비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미국의 핵심 물가뿐만 아니라 헤드라인 물가까지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행 가려면 빨리 가야겠네. 출장 가려면. 엘니뇨 때문에? 아니 그리고 기름값도 오르고 다 오르면 다 오르죠. 그 호텔값도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기 시작하고 걷잡을 수 없죠. 그러면 밀가루 올라가면 피자값도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 다 올라가는 거죠. 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 가실 분, 출장 가시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정답이에요. 다음 얘기는 중국 얘기 잠깐 해볼까요? 중국이 계속 흔들리는데 뭐죠? 그 중국 제조 2025? 뭐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뭐 정리할까요? 최근에 이제 중국 얘기라면 1대1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또 글로벌 시장에 성장할 수 있는 수요 견인 요인들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육성 산업들을 이끌어 나가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방향은 1대1로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대1로에 대해서는 뭐 앞서서 두 분께서도 워낙 많이 설명을 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 친구는 안 하고 제가 혼자 다 얘기해 주죠. 이 친구 잘 모르죠. 또 그쪽까지는 또. 한번 약 올려야지. 어쨌든 뭐 이슈로 놓고 봤을 때 얼마 전에 나왔던 2025 제조업 관련된 전략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된 표를 보시면 10대 이제 육성 산업이 나오는데요. 차세대 IT 기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항공 우주 설비, 해양 공정 설비, 교통 설비,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자동차, 전력 설비, 그다음에 바이오, 신소재, 농업 기계 설비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중국 정부가 주도하에 2025년까지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놓고 그다음에 2035년까지는 글로벌 수준이 아니라 세계 1등 수준으로 끌어올려놓고 2045년
그러니까 중국 정부, 공산당 정부가 생긴 지 딱 100년이 되는 2045년도에는 아예 전 세계 시장에서 1등이 되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꾀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만큼 계획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가는 국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중국 정부의 정책에 1대1로에 투자한다면 또 한 부분은 이런 부분에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성장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IT 신성장 전략이나 아니면 최근에 독일이나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전략과 거의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산업이 겹친다라는 거고요. 특히 IT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겹치고 있죠. 근데 유럽에서 최근에 어떤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대놓고 지금 구글하고 페이스북을 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 나가고 우리가 우리 서비스 만들어서 쓰겠다라는 얘기고요. 러시아도 대놓고 우리 법을 지키지 않을 거면 페이스북과 저기는 나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다른 쪽에서 수요 견인이 안 나오다 보니까 IoT 쪽에서 어떻게든 수요 견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쪽에 다 뺏길 것 같으니까 아예 이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여기에 투자하니까 관련된 종목군들 사면 대박이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기보단 이와 관련된 장벽이 같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실제로 경쟁력이 뭐가 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좀 로드맵 같은 게 있을 텐데 그 중에 우리 좀 하나하나 좀 따져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여기에 이제 중국과 연관지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ICT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ICT로 가는데 우리가 과연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반도체를 포함한 반도체 설비 이런 쪽은 우리나라가 분명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쪽은 결국 이 IoT 서비스를 가기 위한 대표적인 노력이 뭐냐? 통신 장비에 대한 투자거든요. 그러니까요. 글로벌 통신 장비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시스코의 흐름이 뭐 미국 시장만큼은 아니어도 비교적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뭐 M&A에게 오고 갔던 알카텔 루스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주가의 반응은, 뭔가의 반응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대표적인 중국의 IT 종목인 화웨이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제 X 시리즈로 표현되는 이 스마트폰 관련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세계 2위의 통신 장비 업체죠.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중국 시장의 상승에 기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신고가가 나고 있다라는 걸 고려해 보면 향후 우리의 투자 방향은 IoT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신망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그 통신망 교체에 대한 수요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을 깔기 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메모리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아날로그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소프트웨어들이 늘어나면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나 인베디드와 관련된 그런 칩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요에 대한 투자가 한 가지 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중국보다 앞서가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은 뭐 자동차 부품 일부, 전장 부품 일부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산업과 함께 2차 전지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를 장기적으로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화웨이가요, 그 위원님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LG 플러스에도 X3 장비 들어오고 이런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화웨이 장비가 꽤 많이 쓰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 쪽에서는 안보 문제로 화웨이 거를 안 쓰고 있지만 화웨이가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2위의 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무섭네. 근데 아까 인베디드 이거 통신 그런 거 뭐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는 공대생이에요. 미국도 장비를 다 뜯어냈잖아요. 뭐야? 화웨이 장비, 통신 장비 다 뜯어내고 지금 중국도 미국 장비 다 뜯어내고 있거든요. 서로 이제 이 보안 때문에. 서로. 그러니까 서로 장비 안 써요. 지금 서로 장비를 다 안 쓰고 그러니까 서로 따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화웨이 것도 쓰고 미국 것도 쓰고 다 갖다 쓰는 건데. 사드 들어오면 어떡하니? 사드 나발이고 간의 문제는 뭐냐면은 나발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 이 사람은? 문제는 뭐냐면은 그 중국에서 만든 노트북에서 이제 이 정보가 자체가 다 유출될 수 있는 그런 해킹 코드가 발견이 됐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거기 이제 납품하는 그 칩 안에 다 그런 해킹 코드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도 그 장비를 다 뜯어내는 거고 서로 장비를 다 뜯어낸 거죠. 자기 인민회에도 그거 있었어? 그거 당연히 뭐 우리나라에서 다 100% 칩이 아니니까 다 유출이 되겠죠. 네. 뭐 그거를 뭐 인베디드가 뭐냐? 인베디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걸 인베디드라고 하죠.
뭐 부원해서 설명드리자면 인베디드라고 하는 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기능만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능들을 실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는 건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가전제품들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가장 쉽게 말씀드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광파 오븐이라고 하죠. 그럼 광파 오븐에서 작용하는 역할은 몇 가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고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기 위한 칩들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IoT 핵심인 거죠. IoT 기기가 모두 다 스마트폰처럼 똑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만 되면 되고 연결돼서 가장 간단한 기능들만 실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나마 꼽을 수 있는 게 뭐 MDS 테크놀로지 정도, 뭐 이 정도 꼽을 수 있는 상황, 자동차 연관돼서는 그렇고요. 그 외 나머지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들이 조금 있는데 뭐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할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공대생이 아니어도 그런 거 다 잘 아세요? 전 공대생 아니면 뭐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조금 아는 척하는 거죠. 난 뭐야? 난 공부하는 남자였네. 공부 안 하는 사람. 예, 하여튼 오늘 일주일 만에 또 나오셔서 오늘 두 가지 얘기해 주셨냐. 그 슈퍼 엘니뇨에 따라서 또 소프트 그런 원자재 관련 거, 뭐 ETF가 됐건 우리 나갈 얘기. 어떻게 더 흥미로운 건데 중국에 관한 얘기, 중국의 제조업 2020년뿐만 아니라 2045까지 들었어. 그죠?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놀직구입니다. 앞서 이제 어떤 분이 또 이런 거 질문하시네요. 뭐야? 아까 이런 분이 이거 주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ETF 얘기했는데 좋은 ETF 어딨냐, 해외 ETF 어디가 전망 좋을까 이렇게 비의 바이전령님 이제 그렇게 쓰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해외 영업 국제부의 김세영 과장이라든가 그 밑에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뭐 그런 ETF 그런 게 많이 들으시면 좋겠고요. 굳이 그런 분들을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오늘 앞서 김종현 위원이 했던 그 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거기 보면 아까 중국과에 관련해서 제조업 2025 전략 10개 나온 거 있거든요. 그 표 한 번 하면 제가 약간의 부연 설명을 약간 뭐라 그러죠? 아까 제가 하나 숟가락 올려드리겠습니다. 숟가락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표 하나만 다시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여기 있어? 여기 있나? 그러면 제가 좀 준비되는 말씀드리겠고요. 거기 보면 뭐 차세대 IT 기술이 들어가고요. 고급 디지털 제어, 공제학기 개미, 로봇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돈 되는 거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한국 우주 설비가 들어가고요. 해양 공정 설비 및 첨단 선박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선진 궤도 교통 설비. 이게 뭐냐면 무인 궤도차 이런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들어가고요.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그러니까 뭐 전기차나 수소 전지차 이런 거 들어간 거고요. 전력 설비 들어가고요. 농업 기계 설비는 우리나라에는 별로 상관없지만 이제 중국 워낙 지금 화면 좀 잡으세요. 요거를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농업 기계 설비, 신소재, 바이오 의학, 고성능 의료기인데요. 이 중에 보면은요 한 5개 정도 빼놓고 5개는 뭐냐면 결국은 이게 광의 인프라스트럭처예요. 광의 인프라스트럭처. 이게 절대 이제 기초적인 그 사회 기반 산업이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좀 보여드리면 ETF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제가? 웬만하면 제가 이런 거 소개 잘 안 해드리는데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이거 제 화면 한번 깔끔히 한번 잡아주세요. 제 화면요. 예, 그러니까 적으셔야 돼요, 이건요.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해외 계좌 있으시면 참고해 보세요.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ETF라고 있습니다. 그 심벌은요 IGF입니다. IGF요. 예, 그러니까 친절하죠. 제가 이 형님이 참 친절한 사람 아니야? 네네. 이런 거 다 나오면 바로 또 찾아서 알려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추적하는 지수는요 S&P 글로벌 인프라 지수를 추적하고요. 운영사는 블랙락 자산 운영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되겠는데 그러면 또 궁금하잖아요. 자산은 어느 나라 비중을 자산 배분하는 거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요거까지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여주시면요. 이게 보면요. 미국도 들어가고요. 중국 당연히 한 7, 8% 들어갑니다. 여기요. 호주에 대표적인 들어가고요. 일본 들어가죠. 다 들어가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 미국을 제외하고요. 미국 제외하면요. AIB 얘네가 다 들어간 놈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도 트랜스포테이션, 운송, 항공, 철도 이런 거 다 들어가는 ETF입니다. 아셨죠? 세계에서 제일 큰 인프라스트럭처 ETF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성원 대표죠? 괜찮은 남자 아니에요? 네, 제가 공대생만큼의 그런 인베디드 모르지만 이런 것도 바로바로 찾아서 알려드리는 센스가 있는 남자. 그죠?
오늘 이 질문이 아끼 되면 좀 먼저 말씀드렸고요. 어떤 얘기 해볼까요, 이성훈 대표? 일단 시장에서 이제 만약에 시장에 피날레를 치면 어떤 모습으로 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제 쓸데없이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메르스. 그러니까 사스보다 치사율이 이게 지금 보게 되면 매우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걸리면은 40%가 사망이라면서요. 네. 메르스가. 그래서 이제 이 메르스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네네.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로 사스와 유사한 고열 네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그 잠복기가 한 2주까지 맥시멈 되는데 감기하고 되게 비슷했는데 이게 급성 신부전증으로 이제 사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근데 전염력을 비교했을 때는 메르스는 전염력이 그렇게 높진 않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낙타하고 접촉이 됐다. 그래서 3명이 지금 그 감염이 됐다 국내에도. 낙타랑 했어? 아니 해서가 아니라 낙타를 만졌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호흡기 감염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그 마스크 관련주 엘크론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제 저런 것들이 백신 관련주들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진짜가 이제 가려면 파로 이런 거 말고 그런 건 이제 테마고 그러니까 진짜가 가려면은 이제 녹십자 같은 게 가야겠죠. 그죠? 녹십자 같은 게 가야 되고 만약에 이제 정말 이게 심각해지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메르스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쪽이 이제 그 제약주가 만약에 메르스 때문에 피날레가 나오면 그게 시장의 이제 제약주의 꼭대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로 해서 올라가는 거, 메르스 같은 이슈에 대한 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죠. 국내 메르스 환자 3명, 접촉자 64명 전원 격리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메르스가 전염률은 낮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치사율이 사스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상한 주식들이 올라가는 것들이 많은데요. 오늘 종목 좀 봐야겠네요. 이것도 왜 기올라? 어떤 거? 이상한데. 얘네들 오늘 발표한 게 있어요? 얘네들 면세점 더 크게 한다 얘기했나? SK 네트워크는 왜 올라요? SK 네트워크요? 네. 얘기했다가 박살나게 혼나 떨어졌고 욕먹었는데 오늘 5% 올라가네요. SK 네트워크 올라가고요. 저 올라가는데요. 오늘 보면 그 뉴스거리 한번 좀 볼까요? 저희만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관심 있다고 좀 믿고 있어요. 주식이랑 상관없이요. 중국에서요 치즈가 있잖아요. 치즈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치즈가 여태까지 중국이라는 나라는 유제품이 강한 나라가 유제품 잘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양배 해갖고 거기서 발효시킨 거나 먹고 그래. 우유를 한 거 잘 안 먹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사람은 선진화돼 그러다면서 우유도 많이 먹고 치즈도 먹기 시작하는데 치즈가 여태까지 10% 성장하다가 작년에 100% 이상 수입이 늘어났거든요. 제가 한번 통계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근데 보면 그게 그냥 하면 이제 단백질 이러다가 치즈가 이제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는 얘기가 좀 나온 거예요. 그런 얘기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피자를 예전부터 많이 먹었어요 사람들이요. 예전부터 10년 전부터 미스터 피자 10년 됐고 그 피자 같은 건 제일 큰데 거기다 한 1000개 정도 있을 겁니다. 점포가 500개인가 1000개 있는데 거기다 20년 됐는데요. 이렇게 확장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말하는 이제 MPK의 미스터 피자가 이번에 선린점에 들어갔는데 하루에 또 1000판이 팔렸다면서요. 그것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미스터 피자가 이제 중국 선린점에 대한 쪽에 위치했는데 이게 중국에서도 이제 처음으로 하루에 1000판 팔린 거 한 매장에서 1000판이 팔린 거는 이제 기록이다 이런 이제 내용에 대한 뉴스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MPK 이성훈 대표 화면 좀 잡아주세요. 화면을 잡아주세요. 화면을. 네. 지금 보게 되면 중국 난징에 위치한 미스터 피자 선린점이 하루에 1003판, 그래서 하루 매출이 2,600만 원을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매출이 그동안에는 850판이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그걸 넘어섰고 그리고 이제 선린점 근처에는 10개의 대학과 호수공원, 그다음에 쇼핑몰이 위치한 점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매장 조건이 되게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쭉 그 선린점의 매출이 높았는데 1000판을 넘었던 적은 처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피자 먹으려고 이렇게 있는 거죠. 미스터 피자 앞에 지금 밖에서도 줄 서서 먹는 거죠. 밖에서도 이렇게 줄 서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과거 20년 전에 20년 전도 아니네, 30년 전이네. 30년 전에 이제 집 앞에 저희도 이제 피자집이 피자헛이 생겼어요. 강변 쪽에. 거기? 내가 거기 말하는데 저기 여기 있는데. 그게 82년도인가에 생긴 걸 거예요. 그래요? 82년도에 생겼는데 안은 좀 후졌어.
안은 좀 후졌어, 시설이. 그럼 그때 그 82년대 만들어 놓고 그 시설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 중사람 많이 온다, 요새? 예. 중사람 많이 와, 거기. 그 시설 그대로 있으니까 후질 수밖에 없죠. 벌써 82년도 몇 년 전이죠. 우리가 가는 설렁탕집 건너편. 예. 그 건너편인데 그 집이 저 어려서 국민학교 2학년 때 피자를 그때 피자하고 피자를 그때 나이 쳐들었구나. 국민학교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인데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지금 이제 피자가 되게 되면 피자헛이 나와. 그리고 피자가 들어오고 나서 그다음에 패밀리 레스토랑이잖아. 소득이 좀 올라가야. 그렇지,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피자는 일단은 그 안에서 해결할 수 몇만 원으로 일단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2, 3만 원으로. 근데 이 뉴스는 어디서 나온 거야?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온 겁니다. 파이낸셜 뉴스 수준 훅 떨어지네. 네네. 이것도 왜 썼겠어? 우리 방송 보고. 또 제 글을 썼잖아. 네. 글 어디 갔어? 내 글. 여기 있습니다. 내 글 좀 좋아요. 예, 여기 있습니다. 저 이학영 위원님이 또 글을 쓰시잖아요. 또 이거 좀 보셔야 돼요. 네이버에서 제 이름 가끔 쳐보셔야 돼요. 제 이름을요. 이학영 한번 쳐보시면요. 쓸데없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은 약간 돈 되는 기사가 나와요. 여기 보면 그 뭐야 그거 안 찾아줘. 여기 있습니다. 제 화면을 잡아주시면 머니위크에 지금 제가 뭐라 썼어. 이거 월요일 날 다음은 피자. 그러니까 최근에 월요일 날하고 오픈을 온라인 오늘하는데 내가 썼잖아요. K푸드 치맥이 아니라 이제 피자다 썼더니 얘네가 확 보급 베껴 쓴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파이낸셜 뉴스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1인당 연간 외식 수가 중국이 213회 정도 매우 높은 거죠. 그죠? 지금 그만큼 워낙 많이 먹는 사람들이기 외식을 때문에 많이 하는데 요 피자에 대한 비중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또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도 더우니까 집에서 이제 불을 잘 안 쓰는 거죠. 그죠? 더운 지역일수록 아니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지금 베트남 사람들 아침부터 먹잖아. 나가서 왜냐하면 베트남은 아예 부엌이 없으니까 집안에. 그래요? 집안에 부엌이 없어요. 더워서 불을 안 써요. 아예. 그래? 그러니까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이제 밖에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식이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만큼 이제 외식의 횟수 자체가 높은 거는 소득이 높거나 아니면 이제 집에 더워서 불을 쓰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일수록 외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저는 그래서 제 말은 MPK가 뭐 어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사업하신 분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 피자 가게나 치킨집 이런 거 하시는 분 있잖아요. 중국 가서 해야겠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더니 역시 젊은 애 중에 어저께 제가 EBS 프로를 또 우연히 봤어요. EBS 어저께 뭐 여러 번 하니까 프로를 해갖고 혹시 보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EBS 프로를 보니까요. 청년이에요. 우리나라 무슨 어디 인문계약 대학에서 수석 졸업했다나 하는 친구인데 중국말도 잘 못해. 걔가 중국의 상해에 가서 창업기를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고요. 재밌더라고요. 걔가 한국식 토스트를 만들어 갖고 상해에 진출하는 걸 했어. 전 그 친구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돈 대박 벌 것 같아. 혹시 어저께 보신 분 계셨으면 EBS의 청년 한국식 토스트 창업기 하면 딱 나올 겁니다. 어디 VOD나 나올 거예요. EBS 들어가면요. 근데 제가 마음에 딱 돌게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어저께 글 썼던 거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피자나 이런 거에서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 먹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이 먹는 거를 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중국 사람 먹는 거 있잖아요. 한국 뭐 불고기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 보셨대잖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원력화님이 저도 맞습니다. 그리고 막 있잖아요. 청실님 뭐 벌써 체인점 있다. 뭐 이거 뭐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거짓말 안 해 이런 거.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하여튼 우리 방송 소통하는 방송 정말 진정한 방송 소통하는 방송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의 일정한 트렌드가 많이 바뀌는 것들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특징적으로 또 하나 보고 나서 레포트를 보겠는데요. 이거 지난주에 그래서 저희는 이거 좀 자랑질이 아니라 이거 좀 보셔야 돼요. 저희 그 딱한 정모 저희 팟빵을 보시던 뭘 보시던 간에 혹시 오늘 하면 월요일 날까지 우리 뭐라 그래요? 방송 안 하잖아요. 여기 주식 안 하시잖아요. 맞죠? 여기 시청자들 안 하시잖아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지난번에 그 특집한 게 있어요. 특집을 했잖아요. 그 딱한 종목 해갖고 시즌에 그 스페셜 공개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제 화면 잠깐 잡아주세요. 제 화면 잡으시면 요 유튜브를 찍어드릴 테니까요. 유튜브도 찍어드릴게요. 친절해 이건 또. 자, 이걸 한번 보세요. 구독이 1097분인데요. 이건 보세요, 이거 소리는 안 나는데, 여기 이제 찍어드렸고, 이거 보시면, 저는 제가 보는 시장을, 제가 이거 나중에, 이거 맛보기만 보여드린 건데요. 제가 언제가 여기 키움증권에서 강의를 해야 되겠어. 그잖아. 이거 저는, 하여튼 저는 진짜, B급에서 특 A급 될 주식이 넘쳐난다고 보거든요. 엄청 많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CG 헬로비전도 이날 얘기했거든요. 근데, CG 헬로비전 같은 거 누가 그래?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 반응 보면 알잖아요. 오늘 올라가나요? 훅 올라가잖아, CGL레브전,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오늘 하루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 CGL레브전도 B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B급. B급이 A급으로 가는 주식일 수 있다는 거죠, CGL레브전.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그 보시는 이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돈 내는 것도 아니니까 유튜브로 슬쩍 보시면 되니까 한번 보시면 여기 방송에 이렇게 대충 보시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또 뭐라고 또 거짓말 하나, 그죠? 쭉 보시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이거 먼저 여기 찍으시면 되죠. 딱한 종목 어떻게 하는지요, 그죠? 그리고 유튜브 팟빵에도 되고요. 팟빵에서 치셔도 되고요. 팟빵이라는 데서 딱한 종목, 딱 TV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여기 그 유튜브에서도 딱 TV 이런 거 치시면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성훈 대표 보여주세요. 이 팟빵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여기서 이제 그 팟빵 화면을 좀 잡아주세요. 이성훈 대표 잡아주세요. 네네. 예. 그 팟빵에서 이제 여기 들어오셔서 딱 TV라고 치시게 되면 네.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 채널들이 보이고 네. 이 두 남자 쇼 아니면 이제 그 딱 한 종목 네. 여기를 갖다가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셔서 이제 뭐 여기서 방송하는 것도 올라오고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저희가 이제 뭐 방송을 했거나 아니면 강의를 했거나 네. 하는 자료들도 이제 여기다 올려드리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남자 쇼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른 그 영상들에 대한 쪽도 네. 같이 올라간다라고 친절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유튜브 영상 나는 이제 저 팟빵이 좀 싫다 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딱 TV 역시 검색하시면 됩니다. 딱 TV 검색하셔갖고 딱 TV 여기 채널 있죠? 네. 여기 채널로 이렇게 들어오십시오. 네. 이거 디자인이 왜 이런 거야? 그 채널로 들어오셔서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 뭐 현대증권 이 강의한 것도 영상이 와 있네요. 네. 그죠? 이런 영상 같은 것들도 네. 다 같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 뭐 이거는 뭐 그럼 내용은 1분짜리니까 별로 그거는. 1분짜리니까 네.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런 영상들에 대한 쪽들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리 다 납니다. 네, 소리 다 나오고요. 네, 소리가 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메이저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 그 LIG 증권에서 레포트 하나 보신다면서요? 네, LIG 나온 리포트를 하나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네. LIG 거 네. 중국 인바운드 수요에 대한 쪽에서는 네.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네. 이제 그런 내용의 보고서인데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좀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CJ 헬로비전 같은 거 제가 왜 그냥 얘기한 건 잠깐 제가 그냥 그날도 얘기했지만 그 방송 유튜브 보시면 아실 텐데 제 생각은 이런 거죠. CJ 헬로비전 보면 주위에 보면 쓰신 분이 없어요. 웬만한 분들은 잘 몰라서 그냥 SK텔레콤 평생 쓰니까 SK텔레콤, KT 그잖아요. 네. 이거 LG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거 다 있는데요. 제가 그날도 이제 강의할 때 보면 물어보면 CJ 헬로비전 쓰는 사람은 저는 전화가 4대거든, 4개. 그러니까 4개인데 그중에 3개를 CJ 거 쓰고요. 네. 이승훈 대표도 안 쓰다가 애기 엄마도 쓰시고 어머님도 네. 바꾸셨잖아요. 네, 네. 이렇게 쓰는 분이 주위에 늘어나는 거죠. 근데 얘들을 들으면 이런 거죠. CJ 헬로비전 알트폰 쓴다 그러면 대부분이 야, 그 전화 터지냐? 소리 나냐? 이런 거 다들 얘기하거든요. 그잖아요. 그쵸. 근데 써보면 똑같거든요. 값만 쌀 뿐이에요. 네. 물론 약간 불편한 거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전화 받는 사람이 조금 적어요. 네, 그 정도는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전화 올 일이 뭐 몇 개나 있겠어요. 그 대리점이 별로 없으니까 오프라인이랑 그런 거 있지만 그런 거 약간 불편 감시하는데 제가 그래도 얘기했어요. 똑같이 쓰는데 저는 전화가 전화 요금 반밖에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아서 500만 명이 됐거든요. 알뜰폰이. 근데 이제 데이터 요금 이제 막 하다가 엊그저께 또 나왔잖아요. 데이터 요금도 얘네들도 나온다 다음 달에. 그래서 네? SK텔레콤도 네. 가격 내린대잖아요. 내렸죠. 예. 네. 그래서, 근데 이거 알뜰폰도 이제 한다는 거거든요. 다음 달부터. 그래갖고 500만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CJ 헬로비전이 이게, 물론, 말씀드리면 CJ 헬로비전이 작년부터 했는데 주가는 별로 없다가 오늘 요새 가는데, CJ 헬로비전의 지금 알뜰폰 분야는 제가 알기엔 적자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매번 흑자 난다는데 흑자 안 났거든요. 뭐 난다 하는데, 나면 더 올라가겠죠. 나오면. 근데 제가 알기엔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아시는 분이 네. 그 미국에서 네. 이런 그 네. CJ 헬로 같은 MVNO 사업에 대한 쪽을 했었어요. 음. 그 친구가 이제 뭘 했냐면은 그 MVNO 사업도 하고 MVNO 그 CEO였죠. 네. 그 사업을 했었고 네. 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헤지펀드 운영하다가 네네. 이렇게 나와서 한국에 또 이제 지사장으로 발령이 나서 네. 이렇게 나왔는데 네. MVNO는 안 된다라는 거야. 네. 그 친구가 이제 저기를 맨 처음에 내가 MVNO 사업을 추천을 했거든. 5년 전에. 한국에서도 해라. 충분히 본인 이력도 있으니까. 근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절대 흑자가 안 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일단은
MVNO 사업 자체로는 흑자를 낼 수는 없겠지만 네. 그 이외의 부가가치 사업 이런 네. 거를 통해서 일단 흑자가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MVNO 사업 자체가 망을 빌려다가 이렇게 임대를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가격이 낮아야 되잖아요. 네. 그 임대료 그러니까 그 가격 경쟁력 자체가 원래 이제 SK나 원래 그 통신사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얼마나 이제 다 그 마케팅을 잘하는데 CJ일로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빵집이라든가 아니면 영화관이라든가 아니면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라인업을 갖고 있고 뭐 막 말 맞다나 진짜 이마트가 최근에 이마트 요금제 해갖고 네네. 그 이마트 알뜰폰 해갖고 그것도 하고 이마트 알뜰폰으로 구매하게 되면은 그 이마트 그 적립금으로 이마트 물건을 사거나 네. 하게 해주잖아요. 아니면 물건을 사게 되면 네. 이마트에서 구매되는 적립금으로 폰 자체 요금을 내버리는 거죠. 네. 이런 식의 마케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 화면 잠깐 네. 잡아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CJ에서 아니 얼마 갈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그 혹시 저희 방송도 미국에서 보신 분 많거든요. 네네. 교포들 보면 또 저 출장 가면 방송 보신 분들은 계시거든요. 이게 버진 모바일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호주에도 있고 여기 전 세계 유럽에 다 있어요. 미국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4대 이동통신으로 다 떠요. 예전에는 이게 버진 누가 써 이랬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MVNO입니다. 네네. 이게 4대 이동통신하고 지금 3대까지 간다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또 이거 지금 무시하다가는 개쪽당해요. 메이저라니까 메이저까지 올라가 이게 MVNO 하는 애거든요. 버진이라는 데가요. 미국 사람들 제가 학생들을 물어보면요, 자기가 버진이 MVNO인지도 모르고도 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MVNO 무시할 게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예, 아까 레포트 너무 늦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그 중국에서 그 중국 인바운드 그 지금 아웃바운드 네. 그러니까 지금 해외 여행객이 1억 3,500만 명 올해. 그다음에 이제 2020년에 미니멈 2억 명, 그다음에 맥스 보는 곳은 이제 3억 명 가까이로 그렇죠.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국 인바운드 수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 최근에 뭐 한국에 와서 야 화장품 찔끔 사고 일본 가갖고 그냥 컨테이너 박스로 사더라고. 그렇죠. 이런 뉴스까지도 나오던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부정적인 뉴스가 있다. 면세점 가격이 일본이 더 저렴해졌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엔화 약세로 인해서 중국 요구커들이 한국 방문을 안 하고 일본으로 갈 거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구커 유치 전쟁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합니다. 네. 근데 뭐냐면은 탑라인 관광객 증가는 적어도 2018년까지 네. 그 지금 보게 되면 중국 1인당 소득 수준을 했을 때 급격히 증가할 거고 한국 방문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지 않는 이상 네. 한국 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것은 네. 자명해 보인다. 즉 네. 뭐냐면 좋든 싫든 온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당하는 게 뭐냐면 원효대교 그 유턴하는데 원효대교 떴남. 그 밑에 보면 이상한 그 네.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게 있어요. 네. 근데 거기 정말 네. 뜬금없는 데 있는 거예요. 용산에 네. 호텔이.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만약에 정말 그런 관광객이면 이런 곳에다 호텔을 잡으면 짜증 날 것 같아. 왜냐면 뭐 앞에 뭐 이렇게 시설도 없고 네. 뭐 내가 앉아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최소한 뭐 커피라도 먹고 해서 뭐 할 수 있고 앞에 뭐 정원도 좀 있고 해갖고 이렇게 좀 편하게 있고 싶은데 왜 그냥 도시 한복판에 떨렁 이렇게 있는 거불 안에 들어가고 밥 먹고 나와야 되고 네. 자고 나와야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 넘어오는 네. 이 관광객은 매우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의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1억 3,500만인데 지금 2억 명으로 지금 대시된 거. 이거는 이제 중국 관광 통계 정부 당국에서 한 거야. 중국 정부 당국 당국의 예측이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요게 그 GDP 증가와 함께 더불어서 이게 같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제 2억 명 가까이 튀어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끝나냐라는 얘기지. 이게 끝나냐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게 끝나냐라는 얘기가 아니라 202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맨날 그렇잖아요. 경기가 좋건 나쁘건 해외 관광객은 맨날 사상 최고치 갱신. 나만 해도 돌아다니고.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작년에 1680만 갔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요커의 증가율 자체가 잠깐 둔화되는 구간은 있긴 있으나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숫자로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요거 지금 명수가 더 확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니까 증가율은 떨어질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요커에 대한 이 한국 방문은 점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서울 반 자유여행, 네. 반이죠, 반. 네네. 그죠? 6일 단체, 오사카 일본 단체 여행 일정. 그러니까 여긴 6일, 한국은 2일인데, 거기다 북촌 한옥마을 갔다가 면세점 갔다가 동대문시장 갔다 롯데 면세점 갔다 롯데월드 갔다 롯데 면세점 갔다 남산타워 갔다 홍대거리. 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쇼핑이죠. 네. 그죠? 네. 쇼핑하려고 아예 오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약간 이제 오사카요? 네, 오사카를 오사카는 뭐 가서 우동 먹고 라면도 네. 먹고 먹으러 가는 거지 뭐. 먹으러 가고 그다음에 성도 보고 그다음에 공원도 갔다가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정말 이제 관광 고베서 가서 케이크도 먹어보고 이런 네네. 거죠 뭐. 예, 고베 가서. 이런 쪽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경비는 당연히 일본이 네. 뭐 그 패키지로 놓고 봤을 때 당연히 돈 있으면 더 일본으로 가겠죠. 네. 그죠? 일본으로 가겠죠. 돈이 더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네. 한국 가본 사람도 일본도 또 가보고 일본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하와이도 가보고 딱 가보는 거죠. 뭐. 그러니까 동남아 한 바퀴 싹 돌고 뭐 여기저기 다 가보고 제가요, 나서 제가요 그런 트렌드는 딱이잖아요. 네네.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나라는 그 97년 그 몇 년 그 1988년 아니야 98년 1월 갑자기 생각나네. 1988년 1월 1일인가 뭐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해외 여행 자유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신혼여행을 가는 거거든요. 90년대 중반에 제가 장담하는데 이성원 대표 어머님 동창들이랑 여행 많이 가셨을 겁니다. 그럼요. 네. 갔죠. 다 그때 어디 가냐? 처음에 괌에 가죠. 괌에 가서 친구들께서 할 게 어딨어? 그래도 가는 거거든요. 네네. 태국에 가면 뭐가 할머니들이 가셔서 할 게 뭐 있어? 그래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직 멀고 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중국 얘기는 워낙 많이 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또 2부 시간에 오늘 또 마지막 손님 황순택 전문가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